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집 뮤지엄에서는 9월 추석을 맞이하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즉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는 놀이의 역사를 담아보았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물자가 부족해 지금처럼 다양한 장난감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놀이를 즐겼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놀이란 단순한 오락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생존 활동과 상관없이 가장 자유로운 흥겨움이 동반된 즐거운 활동을 뜻하는데요.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재미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공감력, 나만 재미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놀이의 핵심입니다. 놀이는 우리의 일상 속 고민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활기로 생활에 탄력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창의적인 유형, 무형 유산이 탄생되어 현재 박물관에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제 뮤지집 뮤지엄 박스를 통해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그러면 이번 9월달 뮤지집 뮤지엄 박스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구성품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큐레이터 레터 패키지이고요. 이 패키지를 여시면 우선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시는 게 이번 달 박스는 어떤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뮤지엄 티켓입니다. 실제 뮤지엄에 초대드리는 티켓이니까 꼭 소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은 이번 달 주제인 놀이에 대한 다양한 유물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티커에도 출처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물을 보고 싶으시면 출처가 표기된 박물관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스티커들은 뮤지엄 박스에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코너에서 원하시는 대로 꾸며보시면서 나만의 박물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유물에 대해서 들어있는 컨텐츠 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하시게 될 유물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작은 엽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유물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도 저희가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각 유물에 대한 내용들이 작은 엽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물이 전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물론 그 속에 품은 좀 아픈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QR코드에서는요, 각 유물을 실제 만나보실 수 있는 박물관을 소개드리니 꼭 스캔해서 직접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초 놀이동산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최초 박물관이 어느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 박물관은 1909년 대한제국 순종 때 개관되었던 제실박물관입니다. 황제들의 방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제실박물관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왕과 신하가 거니는 곳에 서민들도 들어와서 특정 계층만 볼 수 있었던 유물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일제 침략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왕들이 있었던 창경궁을 동물들과 정원이 있는 창경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동물원을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엽서는 실제 창경원 관광기념 엽서로 일제가 제작했던 엽서이고요. 이 엽서 속에는 당시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저희가 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제실박물관과 창경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던 마음 아픈 역사와 함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놀이동산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었다라는 역사를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현재 창경궁은 예전 모습대로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창경원과 창경궁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직접 다녀와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신라시대 때 사용하였던 목재 주령구입니다. 목재 주령구는 목재, 나무로 만든 술과 관련된 영구, 주사위라는 뜻인데요.
신라시대의 안압지, 지금 월지라고 불리는데요. 월지에서 발굴된 목재주령구입니다. 14면체의 주사위이고요. 당시 그곳은 이제 연회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벌칙으로 사용하는 주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벌칙 내용을 보면은 뭐 술 한 잔 마시고 누구 코 때리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노래 부르기, 춤추기 이렇게 다양한 그 짓궂은 벌칙들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발굴 당시에 온연한 모습으로 목재주령구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보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존하는 과정에서 영구히 소실되어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박물관에서도 제연물 뿐입니다. 저희가 이번 뮤지집 뮤지엄 박스에서 준비한 것은요.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목재주령구의 도면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직접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면 설거지하기, 숙제하기, 뭐 누구 심부름하기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벌칙을 만들어서 게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 만들면 정말 목재주령구의 제연물과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신라시대의 놀이의 문화도 느끼면서 현재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놀아보세요. 다음 구성품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공기입니다. 공기는 당시 다양한 장난감이 없었던 과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작은 조약돌이나 아니면 나무 조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는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불리는 명칭과 그리고 놀이하는 방법이 다 달랐는데요. 보통은 이제 하나를 던지고 네 알을 잡고 두 알을 던지고 세 알을 접는 방법으로 하는 3에서 5단까지의 공기 규칙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뮤지집 뮤지엄에서 전달드리는 공기 알은요,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양을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나만의 공기 알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실뜨기입니다. 실뜨기는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심지어 북아메리카에서는 가죽끈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의 요람이라고 불리면서 실뜨기를 한다라고 해요. 뮤지집 뮤지엄에서 전달드리는 팜플렛 안에는 실뜨기 놀이 방법과 그리고 실뜨기 모양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같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실뜨기를 가지고 실제 친구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실뜨기도 같이 해보시면서 그리고 당시의 실뜨기는 어땠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시면서 실뜨기를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에게도 현재 익숙한 유리구슬인데요. 구슬치기의 놀이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어오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먼저 평지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구멍에 누가 먼저 구슬을 쳐서 넣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구슬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지에 선을 그리고 그 선에 가장 가깝게 간 사람이 상대방을 이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구슬을 선 밖으로 쳐냈을 때 상대방의 구슬을 따오는 방식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요번 뮤지집 뮤지엄에서는 1970년대에 실제 제작되고 놀이로 사용되었었던 유물을 함께 전달드리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놀이는 바로 딱지 놀이인데요. 똑같이 재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노실 수 있도록 딱지를 재현을 했고요. 이 딱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별의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별 5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서로 딱지에 패를 펴봤을 때 더 센 친구가 이기게 되고 그 별이 적은 친구의 것을 얻게 되는 딱지 모음 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종이 인형 놀이인데요. 종이 인형 놀이는 저희가 이 인형과 다양한 의상들을 바꿔 입혀보면서 놀 수 있었던 놀이였었고요.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종이 인형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인형이나 아바타로 대체되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유물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이 인형과 딱지의 재현물을 이번 무지집 뮤지엄 박스에서 구성을 하였으니까 꼭 한번 실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표 놀이는 바로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대로 이 윷과 그리고 저희가 같이 드리는 윷말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번 뮤지집 뮤지엄에서 준비한 윷의 특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윷이 아니라 당시에는 주변의 나무 조각으로 윷을 즐겼기 때문에 종지윷이라고 하는 이 윷을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윷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 윷과 그리고 또 윷말을 가지고 윷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뮤지집 뮤지엄의 그 종지윷 놀이에서 재미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점은 바로 윷점인데요. 예전에는 이 윷을 작은 종지에 담아서 3번을 던진 다음에 그 3번 나온 숫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점괘를 치는 것이 민속 신앙이었었습니다. 윷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졌을 때 도가 3번이 나오면 도가 1번이기 때문에 하루에 111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이 생긴다라는 이런 점괘가 나오는데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좀 재미삼아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9월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뮤지집 뮤지엄 박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특별히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즐기시라고 다양한 구성품을 준비했으니 꼭 역사 이야기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